산업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산업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매력적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 우리 경영학 기본 강의에서는요. 바로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는 걸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누구? 마이클 포터 교수님. 마이클 포터. 경영 전략의 대가죠. 경영 전략의 대가고요. 경영 전략을 공부하면 이 사람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될 겁니다.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산업이 현재 매력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요. 어떤 산업이 매력적인지는요. 5가지의 요소가 어떤 힘을 작용을 하면서 그 요소들, 그 힘으로 인해서 그 산업이 매력적인지 아니면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요소라 그래서 5 Force, 5가지 요소의 힘이 작용을 해서 그 산업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 5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입니다. 볼게요. 5가지의 요소, 그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는 뭐냐? 첫 번째, 그 산업 내에 경쟁자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산업 내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겠죠. 그럼 그 제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얼마나 힘이 세냐? 그 다음, 내가 만들어낸 제품을 소비자가 살 거죠. 이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크게 가지고 있냐? 그 다음 네 번째 뭐냐? 내가 만든 이 제품에 그 산업에서 대체제 제품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진입하는 경쟁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5가지의 요소를 통해서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요. 이러한 5가지의 힘이 작용을 해서 그 산업이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그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 구조 분석 모형이라고 한글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볼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해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산업이 굉장히, 자, 보세요. 이 산업이 굉장히 자, 어떤 산업이 굉장히 매력이 높으려면요. 굉장히 그 산업에 좀 잘 나가는 산업이 되려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일단 그 산업에서 경쟁자가 많을수록 굉장히 그 산업이 매력적일까요? 경쟁자가 작을수록 매력적일까요? 너무 간단하죠. 예, 당연히 경쟁자가 적을수록 그 산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산업에서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힘이 굉장히 세면 산업이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 힘이 약하면 매력적일까요? 당연히 공급자의 힘도 약할수록 매력적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소비자. 자, 우리가 만든 제품을 소비자가 사갈 텐데요.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이, 그 교섭력이 소비자의 힘이 셀수록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약할수록 매력적일까요?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소비자 힘이 역시나 약할수록 매력적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할 텐데 그 제품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우리 이 산업이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그 제품의 대체재가 적을수록 매력적일까요? 당연하죠. 뭡니까? 대체재가 적을수록 매력적일 겁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산업에 잠재적으로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많을수록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적을수록 매력적일까요? 이것도 뭐 당연하죠. 잠재적 경쟁자가 작을수록 매력적일 겁니다. 됐습니까?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5가지의 힘이요. 아주 이걸 많이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줘서 그 산업이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요 5가지 요소가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걸 현실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와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경쟁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속해 있는 스마트폰 산업이요.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의 경쟁자,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곳의 경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쟁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일단 첫 번째 애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LG라는 기업도 있죠. 그리고 뭐 글로벌로 봤을 때는 뭐 중국의 요새 최근에 뭐 저가 핸드폰을 만드는 뭐 화웨이 뭐 이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 크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만큼 경쟁자가 한 3, 4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스마트폰 산업의 경쟁자는 어떠냐? 적은 편이에요. 예,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스마트폰 산업의 매력도를 높게 해주는 건 맞네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삼성전자는요. 그 핸드폰을 만들 때요, 당연히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른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도 받아야 되고요, 배터리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 들어가는 뭐 램이나 여러 가지를 뭐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의 교섭력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에다가 이 원재료 공급하는 그 제품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 단가를 낮췄다, 뭐 이런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워낙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요, 좀 공급자에 대한 그 교섭력이 굉장히 오히려 삼성전자가 세죠. 예, 공급자가 삼성전자에 대한 교섭력이 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힘이,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스마트폰 시장의 공급자의 교섭력도 굉장히 낮아요.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삼성에 대한 힘이 굉장히 낮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의 교섭력 한번 볼게요. 소비자 교섭력. 자, 삼성전자라는 스마트폰이 이 시장에 나오면요, 얼마나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섭력, 구매력이 이게 얼마나 힘이 센가 봤을 때는요, 사실 여러분 보면요, 스마트폰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몇 개를 생각합니까? 거의 애플 아니면 갤럭시 두 가지 생각하죠. LG 핸드폰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의외로 삼성 핸드폰에 대해서 구매 교섭력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왜? 나오는 족족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교섭력도 삼성이 속해 있는 스마트폰 시장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삼성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그런 대체제 제품들이 있냐? 여러분, 스마트폰에 우리가 하는 기능을 보면요,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뭐 서로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게 주된 기능인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무전기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산업에 대해서 대체제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 다음, 잠재적 진입자, 잠재적 경쟁자, 이게 많은가? 여러분, 스마트폰 산업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의 지식화가 된 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해내려면요,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쉽게 들어와서 이걸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 경쟁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5가지 힘 요소가 전부 다 산업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이 있는 스마트폰 시장은 어떻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마이클 포터의 5폴스 모델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삼성이 속해 있는 스마트폰 산업은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